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이야기나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포부를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계획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사람들끼리 뭉치는 이런 커뮤니티성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지금 커뮤니티 행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행사하면 많이 모일까 이런 생각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거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커뮤니티 행사는 이제 온라인도 있고요, 오프라인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오프라인 만나야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 시작은 온라인을 하더라도 끝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좀 진행했던 제 개인 행사가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만 300명을 제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10만부터 해서 뭐 100만 유튜버들끼리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서 유튜브 컨퍼런스를 여는 거죠. 유튜브 컨퍼런스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정보성 컨텐츠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돈을 몇십만 원씩 내고 수강료를 내고 듣는데 저는 그 방식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돈보다는 우리끼리의 추억을 만들고 우리끼리의 기술 공유를 좀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제 알고리즘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행사에 오면은 내가 알고리즘을 알려줄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0명이 그냥 순식간에 우르르 다 예약이 꽝 끝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할 예정이에요. 더 커지네요. 네. 과연 그쪽에서 받아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술의 전당까지 이제 점점 늘어가는 기존에 유튜버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장소에서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만약 유튜버들의 행사다라고 하면 유튜버들도 자긍심도 더 많이 가질 거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나 혼자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도 음악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도 음악을 냈다고 했는데 다음번은 이제 진짜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 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서 그들도 이제 주목을 받던 음악가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한테는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게끔 제가 이제 브랜딩을 만들어주고 같이 짠 할 수 있는 이런 음악회도 또 만들면 좋지 않나. 네, 이런 약간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과 개인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이 같이 합쳐진다면은 이제는 안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사실 버킷리스트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없었어요. 네. 왜냐면 나중에 뭐 하고 싶다가 없었거든요. 하고 싶으면 다 한다.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일단 하고 보는. 뭐 간간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연기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시작하는 건 맞긴 한데 사실 연기를 못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거고. 버킷리스트 어떤 걸로 딱히 딱 일부러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을 안 하고서 가족들하고 세계 여행 다니기. 근데 못 하실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거. 불가능한 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좀 양면성이죠.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참 들어가서 이렇게 사원증 걸고 맞아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점심시간에 다니는 것을 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들어오면 빨리 그만둬서 백수의 생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조기 은퇴 꿀팁이 있습니까? 우선은 회사 생활을 착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 착실하게 잘하면서 이제 밖에 활동도 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돼요. 밖에 활동. 이 소리가 뭐냐면은 이거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임원들이 보면 싫어할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회사에서는 그냥 용돈을 주는 곳이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들어왔으니까 잘하는 것만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살짝 더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일이 10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12, 13만큼 일을 더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능력이 더 사실 20, 30만큼도 능력이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을 주면은
한 7, 8만 일을 하거든요. 난 내가 받은 놈만큼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사실 10보다는 좀 더 살짝만 더 높게 잡고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은 별로 안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떤 노하우냐? 저는 이제 먼저 일을 하는 성격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모레까지 뭘 해야 돼. 그럼 오늘 다 해버리고서 내일 이게 노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닥치면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놀다가 네. 내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이 순서만 바꿨는데도 여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주변 사람들의 이 시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쟤는 되게 열심히 하고 빨리 한다. 이 얘기를 듣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되고 회사에서도 오히려 얘는 일을 더 시켜야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직에 대한 것도 저는 부담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직이라는 거는 물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싫어, 같이 일하기 싫어라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사실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거보다는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데가 있으면은 계속 옮겨 다니고 혹은 이제 내가 이 A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은데 그 일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직하는 순간 내 지금 다니는 회사가 다음 스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생활들은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회사는 용돈을 받는 데다라고 했지만 취미 생활이 더 많은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죠. 그거는 그만두고 나서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그 밑단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하나 받았던 게 있어요. 송태민님은 퇴사하면은 즐거운 일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나 멋있다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일단 회사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동안 다양한 취미 생활을 했는데 이게 10년, 20년이 되니까 이게 잘해진 거죠. 그래서 책 쓰는 것도 잘해지고 뭐 음악 하는 것도 잘해지고 다 잘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미난 것들이 전부 다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위주로 이제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남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이번에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이 단순하게 어디 가서 막 노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노는 것도 10년 동안 지속되면은 엄청 잘 노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추후엔 돈 벌 수도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근데 놀려면은 기본적으로 돈은 있어야 되니까 회사라는 데는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용돈을 거기서 받더라도 끊임없이 이제 다른 것들을 투자하고 노는 것들을 지속해야지만 자기의 가능성이 추후에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은퇴자, 프로 N 잡러의 삶. 앞서 잠깐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되지만 아침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또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백수가 과로사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를 퇴사하자마자 바로 공감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바쁜지. 더 바빠졌다.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루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전문가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전문가처럼 바로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는 퇴사하자마자 방송을 이제 3개를 하고 있거든요. TV 하나랑 라디오 2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고정이 딱 들어와서 그러면은 일주일에 3일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본도 제가 쓰거든요. 그럼 대본도 전날부터 작업하니까 일단 6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6일을 일해야 네, 6일을 잠깐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제가 방송계에서 일하던 사람은 아니니까 이 방송계만의 또 에티켓이 있고 이들만의 또 세상이 있네. 이걸 공부하자라고 해서 저는 이걸 또 열심히 지금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대가 있잖아요. 난 뭘 하지?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어서 기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오늘은 글을 쓰다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뭐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도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했지만은 다 투자하는 거고 근데 제 기분에 따라서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은 한 가지만 계속하면 너무 지겨워서 결국은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림만 그리면은 실력이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상향 평준화 된다고 하잖아요. 올라가다 결국은 멈추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다른 자극들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스케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마 IT 전문가 네.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다. IT 전문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는 IT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은 네. 무조건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한 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인공지능을 얘기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림이든 영상이든 이미지든 뭐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떤 분야든 간에 한 분야만큼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기를 하나 가져야 되는 거고 네.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은 이제 취미생활로 충분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들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점들은 이어진다 결국은 이게 저도 한 20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고 좀 느꼈었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그래 모든 점은 이어지니까 나도 이것저것 해야지 안 돼요. 처음에는 한 가지만 하다가 점점 가지가 2개, 3개씩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문어발식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최소한 빨리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죽어라고 팔게 되면은 그걸 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점들을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같이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취업을 하겠다. 특히 IT 전문가로 취업하겠다라는 목표가 명확한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난 취업 준비생인데 네. 어떻게든 빨리 그냥 취업하고 싶어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취업이 그냥 아무데나 취업하고 싶어랑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싶어 2가지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데나 취업하고 싶어는 아무데나 가시면 돼요. 사실 사은품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요즘 친구들은 특히나 눈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 뭐 대기업 이상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첫 회사는 5명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직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는 가장 최근에 퇴사한 회사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 지주사죠. 전 지주사에서 이제 퇴사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은 한 방에 지주사까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부터 해가지고 스타트업부터 해서 쫙쫙 올라가서 대기업, 마지막엔 대기업의 대기업까지 이렇게 가는 게 부끄럽지 않고 이게 맞다 오히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한 번에 좋은 회사를 갈 거야. 저는 이건 절대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아무 데나 갈 거면 아무 데나 그냥 가셔도 돼요. 왜냐면 경험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2번째 얘기했던 내가 뭘 할지를 모르겠어. 네, 뭘 할 줄 알아야지 아무 데나 들어가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여기서 자신만의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은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밤새도록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핸드폰 게임이 좋아서 오늘 밤새 가지고서 다음 날까지 게임을 한 적 있다. 게임 쪽으로 나가면 돼요. 네. 그리고 혹은 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떠드는 게 너무 좋다. 그렇게 맨날 술 마시면서 놀면서 이걸 가지고서 비즈니스로 만들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밤새서 할 만큼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뭔가는 존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적성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는 이건 노는 거야. 일은 달라. 이렇게 나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21살 때 잠깐 뭐 A라는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PC방에서 6개월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 PC방에 있는 컴퓨터 4대를 제가 다 돌렸어요. 혼자서. 혼자 다 빌려놓고서 네. 게임 캐릭터를 돌리고 막 이걸로 해서 게임 아이템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걸 팔아서 월 뭐 100만 원씩 받고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든지 다 돈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난 게이머가 아니었죠. 저는 프로 게이머는 아니었지만은 다른 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수단도 많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나 혼자 게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게임하는 거 나도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그때 깨닫게 됐죠. 물론 할 당시에는 나는 그냥 게임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생각하면은 나는 뭐 하나에 충분하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하고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뭔가 행동하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해요. 밤새서 뭐 하나라도 했던 적이 있다. 그거를 계속 해보세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방송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 하겠다. 혹은 나도 했어. 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거를 좀 더 깊게 열심히 더 많이 해보시면은 충분하게 더 재미난 가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혼자 노는 거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해당 노하우를 같이 베풀고 함께 이걸 가지고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약간 뭐 좋게 얘기하면 사이좋은 사회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IT 전문가이자 프로 엔잡러로 활약하고 계시는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미나게 들었습니다.